마이크 좀. 평창은 평화를 창조했습니다. 진정한 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평화의 상징입니다. 국민들은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 평화의 기운에 환호하는데 보수 야당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잔치상 재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김일성 가면 논란은 냉전 사고에 길들여진 보수 야당들의 평화 알레르기 같습니다. 평화 알레르기에 적절한 처방과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평창 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잔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잔치를 평양 올림픽으로 둔갑시키지가 않나, 또 손님을 초대해놓고 주인집 식구들이 불성산 앞에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잔치상을 엎으려는 무례한 손님들의 목리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면서 말입니다. 정상적인 야당가 있는 야당 대표에게 묻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집권 시기에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국민들을 전쟁의 공포 속에 방치했던 정당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반성해야지. 바른미래당은 오늘 통합전당대회를 하는 관계로 비판을 삼가겠습니다만 바른 미래를 위해서라도 바른 평화부터 생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떤 평화도 나쁜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보다 더 위대한 정치도 없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을 처음 제안했던 민주평화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만나야 대화도 하고 상호 대화를 위하여 평화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수 야당들의 평화 알레르기는 국민들이 치유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평화당은 어제 광주에 들려서 5.18 민주기념묘지 참배하고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광주에서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언론들과도 접촉을 했는데 많은 격려를 느꼈고 저희를 또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한 그런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명환 원내대표님의 무도관을 듣겠습니다. 네. 설을 앞둔 지난 주말 전주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을 방문해 지역 중소상인과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과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전통시장 유선 지원법 제정 등 꾸준히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자생적으로 발달해온 전통시장의 시설물들이 현재의 건축 법규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많은 입장이므로 전통시장 불법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은 1금융권으로부터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금융 이용상의 제약과 카드기 설치 불가능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해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맞춤형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어제 열린 산자중기 전체회의에서 중기부 장관에게 불법 건축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2월 국회가 민생 우선의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지원책, 제2의 제천 밀양을 방지한 안전보관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요일 새벽에 찾아온 포항 여진 피해 복구 및 지원 방안 등 산적한 민생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챙기는 민주평화당이 되겠습니다.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4분기 제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5%나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가동률의 저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제조업은 우리 경제 성장의 도구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자국 내 제조업 부흥을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참고해 국내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광주의 중견 가전 회사인 대유그룹이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앞으로 튼튼히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GM대우는 지난 8일부터 군산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군산 공장의 문을 닫으면서 12,000여 명의 직간접 고용인원의 생계가 막막해졌을 뿐만 아니라 136개 협력업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한 한때 국내 최고의 타이어 업체였던 금호타이어 역시 도산과 기업 회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생존하지 못한다면 직접 고용 일자리 5천여 개, 협력업체와 대리점을 포함해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현 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올해만도 19조 2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일자리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제조업입니다. 정부는 예산을 들여 서비스업 위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전에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GM대우나 금호타이어 역시 우리 경제 성장의 중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들이 잠시 어려워졌다고 해서 부실기업 정리 차원의 전구조 개선 시각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업정책의 추진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경진 최고위원께서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그 정책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GM대우 한국철수설과 관련해서 GM대우가 철수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군산과 전라북도 지역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직접 고용 인원 또 협력업체 임직원까지 합치면 무려 14만 명 정도가 직간접 영향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일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고용정책의 핵심이 GM 군산 공장 회생과 관련해서 최우선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의 백신 구축 사업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북한에 해킹 당하여 50억 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있는 보안업체 하우리가 국방부 백신 구축 사업단으로 재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는 엄연히 사이버 사령부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영역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부대인데 국방부 스스로 본질적인 역량을 키우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부사관, 장교 등 직업 군인을 적극 확대를 해야 하고 사이버 보안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가 언제까지나 이 사이버 사령부를 방치하고 외부 용역을 통해서 전산 보안을 할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작년에 신생아 수가 40만 명이 붕괴하고 36만 명 정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4만 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22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출산정책, 근본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민생정책을 핵심으로 국민의 인정을 받아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윤영일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5.18 민주노기를 다녔고요. 지난주에는 지역에서 우리 민생 문제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왔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평화당은 민생의 문제를 민생 속에서 민생의 문제를 앞장서서 챙기고 해결해 보겠다고 표방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화물 자동차,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업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가 되리라고 기대했던 것마저도 여러분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법안 심사 자체도 하질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꺼내느냐면 제가 국토의 교통부가 심사 소위원장이거든요. 여야가 다 같이 꼼수를 부린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그런 내용을 갖고 그런 걸 이유로 해서 국회를 보이콧했고 더민주당 역시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에 대해서 방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어제는 5.18 민주묘지를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5.18 특별법 같은 경우도 여야가 합의해서 조속히 처리를 해야 되고 국민들이 민생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보듬고 안고 나가야 될 여야가 정쟁으로 그렇게 우리 2월의 임시국회를 또 빈손 국회로 만드는가 싶어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민생을 염두에 두고 정쟁을 염두에 둘 게 아니고 민생을 염두에 두고 우리 민주평화당이 추구하고 하는 것처럼 민생 속으로 들어와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다음으로 김종애 의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헌안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은 조문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 심각합니다. 개헌의 근본 취지와 핵심은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하는 것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기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1996년에 스위스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미 공익적 가치의 기능을 헌법에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11월 한 달 만에 서명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명 중에 1명이 이미 공익적 가치는 헌법에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 발표에 의하면 공익적 가치와 기능은 1년에 약 100조가량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홍수 조절, 물의 정화, 산소 발생률 증가, 토사 유출 방지 등등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을 우리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가 자그마치 100조가 넘습니다. 이러한 것은 또한 아울러 식량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족의 생명줄이며 국가의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 개헌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게재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 여망입니다. 이것은 자고예로 애부터 국가를 통치하는 근본 이념은 첫째는 경제요, 둘째는 안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신용이고요. 그런데 경제는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경제의 가장 근간인 먹고 살기 위한 방책, 이것이 농업의 쌀 생산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성인 한 명이 쌀 생산 소비량이 1년에 62kg입니다. 하루 막일을 하는 사람의 임금이 20만 원인데요. 하루 일을 해서 1년, 2년 먹을치 쌀을 생산한다는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쌀이 현대받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국가 경제 성장에 있어서 먹을 것을 도유시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쿠춘의 지는 이것을 분명히 설파했어요.
농업을 도외시하고는 선진국가 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의 추세에 입각하더라도 그렇고 또 우리 국민들의 여망을 따라해도 그렇고 이것이 당연히 이번 국회에서의 개헌 문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헌법 안에 게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히 민주당에 촉구하고요. 또 우리 당에서 표방하고 있는 민생 속으로가 우리 당의 표방입니다. 민생 속으로 주장하는 우리 당에서도 당연히 우리 정강정책에 이미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게재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우리 당에서 선도적으로 주장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장정수 의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장정수 의원입니다. 모처럼 남북이 하나 되어서 평화올림픽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소식이 이어지고 도전과 끈기,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를 하려는 선수들의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진행이 되고 있지만 관심을 둬야 하는 판결이 오늘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헌정사상 첫 번째로 탄핵을 당해 구속 기간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세력의 공범이자 주범으로 구속된 채 재판을 회부된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제 재판이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록 평창 동계올림픽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는 재판이지만 오늘 최순실 재판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얼마 전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삼성 이재용 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와 온 국민이 분노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난과 조롱이 가득했던 재판 결과였습니다. 물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사명을 완전히 저버린 판결이었다는 것이 다수입니다. 국정농단 세력에 분노한 성난 시민들이 한파에도 거리로 나서서 마침내 이번엔 촛불 정신을 잊은 판결이었습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앞으로 여야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하도록 사법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 국정농단 세력의 수범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만큼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 정의로운 판결을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만약 국민적 기대와 요구, 시대적 사명을 잊은 판결이 나온다면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모두 발언하실 분 예, 없으면은 동계회의는 이것으로